네, 119입니다. 저희 산불이 나가지고요. 산불이요? 산수 타고 있어요. 아빠랑 왔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지금? 잘 모르겠어요. 완전 산이라서. 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불이? 산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시작대가 이제 11시 41분에 도착했어요. 그 부분은 산 쪽에 연기가 이제 나고 있고 그동안에도 바람이 그렇게 불진 않았어요. 산불이 발생하면 소방차가 가장 먼저 출동합니다. 의성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산불 진화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초기 산불을 진압해야 할 주체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입니다. 불갈퀴와 고압 호스를 들고 예방 진화대원들이 가장 먼저 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이들이 초기 대응에 최전선에 나섭니다. 아니 소방은 집이고 우리는 소방은 산에 안 타요. 산에 올라가진 않아요. 우리가 산에 물에다 소방관 택이죠. 산에 불을 끄는 사람. 근데 소방관들은 장비도 그래도 있고 한데 선생님들도 장비 쓰시고 하시는 거죠? 예방 진화대의 장비는 어떨까? 아, 이게 헬멧. 이거 한번 만져봐. 네. 그냥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 일반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안전모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흔히 말하면 화재에 약하다. 이번에 신발도라든지 이게 또 신발도 요번에 나온 신발이지만은 이 인간 자체가 방염이 안 돼요. 불이 들어가면 그냥 안 오면. 이들에게 주어지는 장비는 15리터 등짐 펌프와 800리터 살수차가 전부. 초기 산불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되지만 이들은 전문 진화 인력이 아닙니다. 재정 일자리,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 이분들을 모집을 합니다. 공공 일자리 사업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취약계층 우선을 뽑습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우선을 뽑기 때문에 연령 제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정 일자리,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 고령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시골에 또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예방 진화대원의 평균 나이는 61세. 이들이 받는 진화 교육은 1년에 10시간이 전부입니다. 물 받아도 되나? 이름이요. 안쪽에 물 있다 그러는데. 예방 진화대를 인솔하는 공무원 역시 초기 현장 대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산불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 지휘권들은 시군에 있어요. 시군에. 그러면은 불을 아는 사람이 지휘를 해야 되는데 일선 시군의 일반직 분들은 사실 불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불에 대한 전문가는 저희 소방이 전문가거든요. 그 전문가가 좀 지휘를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의성 산불에 출동한 예방 진화대는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임도에서 도착해서 여기서부터 아마 산불 진화대나 소방관이 호수를 전개를 해야 돼요. 자, 지금 이 정도 경사도는 얼마나요? 한 30 내지 40% 되죠. 이 정도 경사도에 보통 60, 70, 80 대신 할아버지들 진화대가 호수를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호수 끌고 현장에 도달하면 이미 체력이 다 소실된 도 이게 실정이에요. 발화 지점의 고도가 높았던 의성 산불. 초기 대응을 맡기엔 예방 진화대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자체는 예방 진화대 외에 임차 헬기를 출동시켜 초기 산불을 진압합니다. 하지만 이 헬기는 소형 기종이라 바람과 연기에 취약하고 담수 용량이 작아 화재 진압에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예, 119입니다. 여기 헬기 떨어졌어, 헬기. 선생님, 헬기가 떨어졌다고요? 예. 의성 산불 진화 과정에서 지자체의 임차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기장이 숨졌습니다. 예방 진화대와 임차 헬기를 동원한 지자체의 대응에도 불이 커지기 시작하면 산불 주관기관인
산림청이 소속 진화대원들을 투입합니다. 산불 진화에 특화된 대원들이지만 초기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산림청 진화대는 전국의 국유림 관리소와 지방산림청 총 32곳에 각각 배치돼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이 산불 현장에 도착하는 데에만 최소 2~3시간이 걸립니다. 산림청에 특수진화대나 항공진화대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저희같이 읍면 단위까지 소방기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빨리 출동해서 조기진을 하기에는 조금 조직적으로 역부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산불이 발생하면 출동하는 기관은 3곳. 소방서 소속 소방대원, 지자체 예방진화대, 그리고 산림청 소속 진화대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산불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소방대원 평균 17분, 지자체 예방진화대 평균 28분, 산림청 특수진화대 평균 1시간 48분, 공중진화대 3시간이었습니다. 소방청은 전국에 1,131개의 소방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산림청의 대응센터는 32개에 불과합니다. 대응 시간 차이는 구조적으로 불가피합니다. 조기 대응 하는 인원들은 고령화돼 있고 조기 대응을 할 만한 사람들은 소수라서 이동 거리가 제약을 받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 구조로 더 이상 이런 산불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새 판을 짜야 된다. 의성 산불 하루 전인 지난 3월 21일 경남 산청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3시간 만에 대형 산불 3단계가 발령됐고 급히 지휘본부가 끓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림청장이 직접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어제 일몰 전에 10%였던 진화율은 야간에 산불 진화 인력 약 1,100명, 산불 진화 차량 등 장비 100여 대가 투입된 결과 오늘 일출 전 45%까지 높였습니다.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오늘 안으로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사고가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창녕군에서 파견된 진화대원 2명이 오늘 오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실종된 창녕군 공무원 1명과 진화대원 1명도 숨진 채 발견돼 사망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창녕군에서 지원 나온 예방진화대원 3명과 창녕군 소속 인솔 공무원이었습니다. 당시 함께 산에 올랐던 예방진화대원 5명도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계속 하자 하더라고. 누워만 있어도 진물이 이렇게 계속 흘렀어. 베개가 저기 수시로 봤거든. 이 뿔이 완전히 진물 덩어리였어. 이 예방진화대원은 이번에 처음 진화를 나간 거라고 합니다. 불이하고 아주 뿌리다 이러면서 막 시간도 한 3천 원에 던질 건다 그래 도망갈 틈도 없고 그래 뭐 저거 뭐 땅을 파가지고 막 그 얼굴 묻고 막 흙을 입에 엮고 뭐 이래갖고 건강히 살아다 이카들. 주불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시점에 공무원과 시군에서 동원된 산불 진화대원을 그 주불 현장에 투입을 하는 것이 맞았냐는 거죠. 도대체 이 판단을 누가 무슨 근거로 내렸는지 저희들은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에 대해서 저는 해명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 이들이 향한 곳은 산청 구곡산 7분 능선. 그곳에는 여전히 불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고령의 기간제 예방진화대원과 일반 행정직 공무원. 대체 누가 이들을 그곳으로 보낸 걸까? 전 현장 갔다 왔거든요. 무방비로 당해봤잖아요. 지역도 뭐 지리도 잘 모르는 사람 올려가지고. 아니 우리가 시킨다. 저가 지휘본부에서 A구역, B구역 다 정리가 올리잖아요. 맞잖아요 솔직히. 어떻습니까? 3단계 산불의 현장 지휘권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경남도청에 당시 이들을 투입한 경위를 물었습니다. 당시는 도지사가 현장 지휘본부장을 맡고요.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대피라든지 뭐 이재민 숙소 지원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고물품 뭐 배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총괄도 하셔야 되고 진화 작업 자체는 사실 산림청이 들어가는데 실제 화선을 정리하고 하는 그런 건 산림청에서 하는 영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 그걸 할 장비나 영향이 안 됐거든요. 이번 산불 진화는 산림청이 지휘했다는 것. 산림청은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을 활용해 진화 인력을 배치한다고 홍보해 왔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진화대원들을 투입을 시킬 것인가, 또 어느 지역에서 헬기들이 실제 방어선을 구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죠. 첨단 예측 시스템을 통해 진화 인력을 배치했다는 산림청. 그런데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 정확하게 이제 산불이 난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예, 그걸 이제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확산 예측을, 지금 이까지가 산불이 왔으니까 어떻게 확산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어디까지 왔는지가 이제 그 정보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워낙 강풍이 심해서, 네네, 그 연무도 많이 있고. 강풍과 연무로 확산 예측이 어려웠다고 해명한 산림청. 그런데 당시 진화대원들 사이에서는 산림청 지휘를 둘러싼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산청에 갔을 때는 지휘본부에서 뭐 16번을 가라고 했는데 막상 16번을 가니까 화선이 아예 없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을 하고 다시 다른 데로 갔는데 거기도 제대로 화선이 없어서 좀 시간 낭비를 많이 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본부에서 거기가 불 꺼져 있는 건지 뭔지 제대로 판단을 못했던 거죠. 지휘본부에서. 산불 확산 예상도라고 해가지고 노란색 선하고 빨간색 선하고 그어져 있는 그런 지형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진화선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는 그 선으로 저희가 투입이 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산이 아니고 그 뒷산이었던 거예요. 사실. 현장 지휘를 맡은 산림청 공무원은 사실 화재 전문 인력이 아닙니다. 2년마다 순환보직되는 일반 행정직입니다. 지방청의 보호팀장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지휘는 하는데 그분이 산불에 대해서 크게 경험이 있냐? 그것도 아니야. 보통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략도 빠져놓고 몇 구역 가 이게 끝이에요. 그럼 산림청에서 산불에 대응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휘관들은 전부 임업직 행정직 공무원들입니다. 평소에 그 행정 업무 보다가 산불 나면 양복 입고 뛰어가는 분들요. 이분들이 우리나라 산불의 지휘권자입니다. 이번 의성 산불도 문제가 뭐냐면 작전 또는 지휘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불 뒤만 따라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전문가는 제대로 된 진화 전략이 없었던 것이 이번 영남권 산불을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의성 산불의 경우 바로 이 지점에서의 대응이 가장 아쉬웠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산불에서요 가장 아쉬웠던 위치가 여기입니다. 보시면 4차선 도로입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충분한 거리가 있었고요. 불이 여기서 이쪽에서 도로에서 저쪽으로 넘어갔거든요. 이게 2일차였습니다. 의성에서 안동으로 넘어가기 전 이곳 경북대로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진화 전력을 집중했다면 확산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것. 2일차는 바람도 잠잠했었어요. 첫날하고 다르게 충분히 기상 조건도 좋았는데 이 선에서 최후의 보루선으로 잡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산불의 확산 패턴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이 선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번 화재를 그나마 빨리 진화할 수 있었던 건 전국에서 출동한 소방관들의 빠른 대응이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2019년 고성 산불 당시 전국 각지에서 소방차 872대가 긴급 투입돼 방어선을 구축했고 마침내 불길을 잡아냈습니다. 확산 예측도 방어 전략도 보이지 않았던 진화 작전. 결국 의성 산불을 멈추게 한 것은 바다였습니다.